안녕하세요. 해수 브이로그입니다. 저는 해수 생물을 키우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상으로 만들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저의 수조 근황과 새벽에 보는 어항은 어떤 모습인지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지난번 폭스페이스가 뜯어놓은 형광 캔디가 이렇게 많이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날짜를 확인해보니 3, 4일 안으로 회복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퍼플밀레가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큰 개체를 데려와도 잘 적응해 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꺼운 스킨을 가진 산호를 좋아하는데요. 지난번 스킨이 정말 얇은 테이블 아크로를 키워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 달도 안 돼서 용궁으로 가버렸거든요. 털이 많이 없는 산호일수록 어려운 산호라고 하네요. 그리고 요즘 화이어고비가 저렇게 투닥거리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건 서열 싸움밖에 없네요. 모든 생물들은 서열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산호는 바이컬러 해머라는 산호입니다. 잘 보시면 몇 개의 촉수가 길게 뻗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긴 촉수가 나오는 것을 스위퍼라고 부르는데요. 원래 스위퍼란 뜻은 청소부와 청소기 그리고 수비수를 얘기하는데요. 산호가 영역을 넓히기 위해 주변을 청소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촉수에 다른 산호가 걸리게 되면 조금 더 강한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산호가 겹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답니다. 그리고 이 산호는 화이트 토치인데요. 앱타시아가 있어 칼로 썰어봤지만 다시 원상복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1시가 아닌 새벽 1시인데요. 오랜만에 저녁의 수조의 모습은 어떤지 촬영을 해보았는데요. 평소에 불이 꺼진 어항을 보기 위해서 쓰고 있는 후르쉬입니다. 혼자 그냥 볼 때는 파란 불빛의 손전등을 쓰지만 촬영을 위해 밝은 손전등을 썼어요. 밝은 손전등은 물고기들을 놀래킬 수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촬영을 하였습니다. 밤에는 물고기들은 모두 자고요. 산호들 중에는 먹이 활동을 하는 산호들이 많습니다. 밤에 수조를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엽새우라고 하는 생물인데요. 포드류라고 불리며 굉장히 유익한 생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레스라는 물고기 종류가 가장 선호하는 먹이라고 합니다. 블루탱들은 돌 틈에 끼어서 저렇게 잠을 자고요. 아직까지 적응 중인 레더의 끝자락에 엽새우가 붙어 있네요. 물론 과유불급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 엽새우가 아무리 많아도 크게 피해는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수명은 약 11개월 정도라고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약 7,275종이 있고 한국에서는 약 100여 종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런 소라게와 작은 생물들은 밤에 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신기하게도 낮이 되면 엽새우가 단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엽새우가 많을수록 물이 많이 숙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지금은 좀 많아 보여도 언젠가는 개체수가 조절된다고 합니다. 가끔은 엽새우가 산호들을 파먹는다든지 산호가 상태가 안 좋아질 때 엽새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등 약간의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엽새우들은 원래 작은 유기물을 먹고 살며 건강한 산호는 절대 해치지 않습니다. 상태가 안 좋은 썩은 부위를 먹을 때 그런 비슷한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엽새우는 굉장히 유익한 생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엽새우 특집은 아닌데요. 어쩌다 보니까 엽새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계속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고 있는 화이어고비를 깨울 뻔했네요. 계속 엽새우가 보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엽새우가 생기는 원인은요. 대부분 수초에 딸려오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은 소금 알갱이에 알이 붙어있는 경우예요. 그리고 빛을 싫어해서 빛만 보면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그리고 엽새우라는 이름처럼 옆으로 돌아서 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엽새우를 검색하다가 알게 된 것인데 엽새우 기르기 세트라고 해서 10마리에 5, 6천 원에 판매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굳이 그것을 사서 키우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아 보이지만 혹시나 키우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차라리 다이소에 파는 시몬키를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새벽에 구석구석 어항을 살펴봤는데요. 제 눈에는 딱히 문제될 게 없을 만큼 너무나도 조용한 수조의 모습이었어요. 그 와중에 화요 시림프가 얌전히 지나갑니다. 그리고 버튼과 보말의 모습인데요. 보말은 밤에 많은 이끼들을 먹으면서 청소를 해준답니다. 그리고 블루탱이 점점 커져서 구멍이 큰 곳에서 잠을 잡니다. 그 다음은
캐비지 레더라고 불리는 배추 레더가 코팅을 벗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아진 옥토퍼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폭스페이스가 잠을 자고 있는 중입니다. 잘 때는 저렇게 검정 얼룩이 생기면서 잠을 자요. 그리고 촉수를 내밀고 먹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주얼리 나나입니다. 어제 정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기 전날에 굉장히 더운 날이 있었습니다. 마치 여름이라고 느낄 만큼 굉장히 습하고 더웠었는데요. 갑자기 1도 이상 오른다든지 하면 굉장한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냉각기를 다시 설치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밤에 조명이 꺼졌을 때와 조명이 켜졌을 때의 모습을 비교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산호는 조명의 파장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보인답니다. 그리고 산호는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밤보다 낮에 더 활짝 피어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가장 키우기 쉬운 산호인 버즈네스트와 콜트라는 산호고요. 그 다음은 바이컬러 해머고요. 얘도 해머긴 해머인데 딱히 이름이 있는 해머는 아닙니다. 그 다음은 버블 프로그 스판이라고 하는 산호고요. 아까도 봤던 콜트의 모습입니다. 불빛이 없는 산호의 모습은 거의 갈색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가장 많이 부푸는 옥토퍼스입니다. 그리고 토치의 모습인데요. 그리고 잘 보시면 토치에 길게 나온 하얀 손가락 같은 것은 따개비입니다. 편안히 감상해 보시고요. 그리고 화이트 토치의 모습과 버튼의 모습입니다. 얘는 헤어리 머슈룸이라고 해서 머슈룸 종류들이 가장 번식도 뛰어나고 키우기가 쉽답니다. 마지막은 귀여운 락플랜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조용히 물멍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중간중간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레더가 저렇게 목에 꺾여 있긴 하지만 언젠가는 목을 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무리시 아이돌입니다. 이것은 유리에 있는 이끼의 모습입니다. 3, 4일에 한 번씩은 이 정도의 이끼가 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로드가 많이 늦었지만 늦은 시간에도 찾아봐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 시간상 마무리 인사를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만 조금 더 말을 하겠습니다. 무리시 아이돌의 지느러미는 4일만 되면 이렇게 길어진답니다. 하지만 돌 같은 곳에 걸려서 찢어지는 것인지 몰라도 자주 없어진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장면은 2020년 5월의 모습인데요. 이때만 해도 산호가 많이 없었고 무엇보다 블루탱 크기가 니모보다 더 작았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많이 큰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해수 브이로그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 새벽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